시장의 큰 그림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NH투자증권의 김영환 투자전략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또 잠시 후면은 중국에서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되게 됩니다. 중국의 2분기 GDP 성장률에서부터 산업 생산, 3월 소매 판매까지 발표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전망은 어떻습니까? 중국 지표 같은 경우는 지금 1, 2월 달 나왔었던 것까지가 아주 그렇게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좋지가 않아서 조금 사람들이 관심이 덜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에 이제 뉴스를 보다 보면은 인프라 투자를 중심으로 중국 정부가 경기를 생각보다 좀 더 강하게 부양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3월 지표부터는 이런 것들을 조금씩 확인하는 과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물론 이제 첫 손을 베풀 수는 없으니까 3월 당장보다는 앞으로 점점 좋아지는 방향이겠죠. 이거를 처음으로 얼마나 보여줄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주식시장에는 긍정적일지 부정적일지 이렇게 작용을 할 거로 보입니다. 네, 그런 부분이 시장의 예상보다 좀 긍정적이라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인프라라든지 경기 부양책과 관련해서 뭐 건설 기계 이쪽을 주목을 해야 되는 건가요? 어떤 쪽에 주목을 하면 되는 건가요? 일단 건설 기계 같은 부분도 영향이 있을 거고요. 다만 네. 한국 전체 주식시장 차원에서 보면은 중국 건설 산업의 익스포저는 예전보다는 많이 줄어 있는 상황이어서 그 낙수 효과까지를 같이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아무래도 건설 경기가 좋아지면은 일자리가 늘어나고 사람들 수입이 늘어나고 내수 경기가 되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중국의 소비도 같이 좋아지는 부분도 같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오늘 새벽 미국에서 전기차 보조금 IRA 대상 16개 차종이 발표가 됐습니다.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에는 예상을 했던 것처럼 빠졌는데 16개 차종밖에 되지 않아서 뭐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것이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일단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에는 3%를 전후해서 주가가 하락을 보이기는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게 그 얘기는 큰 그림의 얘기인 것 같고요. 네. 좀 좁혀서 보면은, 여튼,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차 보조금은 새로운 뉴스는 아니고, 주가의 상당 부분 선 반영이 돼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차트로 봐도 그렇습니다. 이 현대차 주가를 보면은, 작년 9월 초 정점을 보고 나서 연말까지 쭉 하락을 하다가 연초 이후엔 좀 반등을 했는데, 이런 걸 IRA랑 연결시켜서 생각하면은, 이게 처음부터 북미 조립 조건은 있었죠. 그래서 그때 이후에 쭉 실망을 하다가 연말에 나왔던 게 상업용 차량, 그러니까 리스나 렌탈을 하면은 이런 부분을 북미 제조와 상관없이 보조금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게 나오고 그 뒤에 주가가 올라간 걸 생각해 보면은 미국 시장 내에서 현대차 그룹이 파는 차들 중에서 상업용 차량 비중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구나.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보조금 그 자체보다는 향후에 앞으로 미국에서 어떤 차가 얼마나 잘 팔리냐 이거는 섞여 있죠. 전기차 부분, 보조금 부분도 섞여 있고 경기 둔화 부분도 섞여 있는데 이런 것들의 데이터를 좀 확인을 하면서 현대차, 기아차가 여전히 잘 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보여주면은 메이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테슬라 실적이 우리 시간으로 보자면 모레 아침 미국 증시 19일 장 마감 이후에 또 발표가 됩니다. 실적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지금 어떻게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까? 테슬라 전망보다는 사실은 네. 한국 입장에서는 2차 전지 입장에서 테슬라의 실적이 2차 전지 입장에서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이냐 이 부분들이 더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2차 전지가 좋아지는 부분은 단기 전망보다는 아주 더 긴 장기 전망 차원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지금 조금은 노이즈 요인들이 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테슬라가 이제 아주 저가 자동차를 내놓겠다, 3천만 원대 한국으로 따지면은 이 정도 수준이 되는 전기차를 내놓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한국 입장에서는 기술적으로 좋은 방향은 아니거든요. 중국 배터리 업체들한테 유리한 방향이지. 이렇게 생각하면은 2차 전지 입장에서 최근의 테슬라 이슈라는 게 좋게 작용하지는 않는 느낌이 좀 들고요. 약간씩은 2차 전지에 대한 방향이 빠지는 제도로 작용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우리 2차 전지에 대한 투자 전략은 지금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희는 조금 대안적인 주식들이 나오는 거에 따라서 서서히 방향이 빠지는 과정이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수익이 난 2차전지 주식에 대해서는 비중을 줄이고 다른 방향으로 좀 분산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의 트리거 포인트는 2차전지 자체에서 오는 것도 있지만은 여타 다른 분야에서 좀 턴어라운드 신호가 강하게 나오면 그 부분 때문에 수급을 빨리는 영향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조를 하나하나 면밀하게 체크하는 것보다는 지금부터는 조금씩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비중을 줄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비중을 좀 2차 전지 내에서는 차익 실현을 해가면서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다면은 2차 전지에서 비중을 줄여서 어떤 섹터로 이동을 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는 반도체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중국 관련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반도체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오히려 역설적으로 반도체 업황이 안 좋았기 때문에 2차 전지 선호가 굉장히 강해진 분야였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반도체는 최근에 업황이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턴어라운드를 한 시점은 아닙니다만은 턴어라운드의 조짐이 되는 감사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3월 달 지표가 나오는 것부터 조금씩 긍정적인 모습들을 보일 거라고 예상이 되고, 그럼 이런 큰 덩치를 가진 분야들이 턴어라운드를 할 조짐들이 아직 가시적이지는 않지만 조금씩 나타날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쪽 분야로 옮겨가는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반도체라면 반도체 대표주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혹은 뭐 어떤 섹터, 반도체 내에서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어떤 종목을 유망하게 보세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제일 대표주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왜냐하면 지금의 반도체가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투자를 더 많이 하고 수요가 좋아지기 때문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라기보다는 감산을 통해서 현재 수요 대비 공급량을 줄이겠다. 그래서 가격이 떨어지는 걸 막겠다라는 관점으로 작용하는 건데, 그러면 이 온기가 반도체 장비 어디까지로 넘어갈 수 있느냐라는 부분은 조금 불확실성이 있죠. 상대적으로 근데 감산을 직접 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당장 제품 가격의 반등을 노릴 수 있으니까 좀 대표주들 중심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중국 소비주도 사실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어떤 종목군을 유망하게 보세요? 콘텐츠 관련되는 분야들, 게임, 미디어 콘텐츠, 네. 엔터, 이런 부분들이 첫째 1순위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이런 분야들은, 과거에 한한령 이후에 중국으로 나가는 익스포저가 거의 없어져 있는 쪽들이었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보면은, 이런 부분을 중국에서 다시 풀어줄 수 있겠다라는 조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환호를 2번 연속해서 허용을 해준다던가, 아니면 중화권에서 지금 드라마 같은 것들이 다시 이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공식이 물밑에서 진행된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제로에서 다시 이제 올라가는 부분이고, 첫째는. 두 번째는 중국의 경기 부양 그리고 소비가 늘어나는 부분이 아주 다이나믹하지는 않더라도 조금만 좋아지면은 그 조금의 수혜를 조금 받을 수 있는 이런 분야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해외여행 이런 것보다는 훨씬 가벼운 수요니까요. 그래서 반도체와 중국 관련 소비주 중에서는 콘텐츠와 관련되는 부분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상승 탄력이 아주 크지는 않지만 국내 엔터주들이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아티스트들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연일 또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엔터주 달리는 말에 올라타기에는 좀 늦지 않았을까요? 어떤 평가하고 계십니까?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엔터는 세 가지 장점이 있죠. 말씀하신 것처럼 중화권에서 또 다시 이게 콘서트가 재개되거나 이런 부분도 기대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글로벌 아티스트들이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도 있고, 또 최근에 SM 엔터테인먼트 둘러싸고 일본의 사태 이후에 여튼 하이브를 중심으로 K-팝 플랫폼이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긍정적인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얼마나 주가가 반영됐을 것이냐라고 하면은 우리 최근의 주가 상승폭을 보면은 상당히 반영이 많이 돼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지만은 이 호재들 자체도 여전히 현재 진행이 완성으로 끝나버린 호재는 아니란 말이죠.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여전히 계단식으로 올라갈 여지들은 남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요즘 주식시장 참여가 상당히 활발합니다. 고객 예탁금도 지금 상당히 큰 폭으로 늘고 있고 거래량, 거래 대금도 증가를 하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처음에 주식을 들어오실 때는 특정 테마에 대한 관심이 늘어났기 때문에 아니면은 주변에서 주식으로 돈 번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진입을 하신 건데 이 테마라는 게 최근에 특히나 또 부각되는 이유를 생각해보면은 그만큼 기본적으로 펀더멘탈을 가진 분야들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 통화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크기 때문에 테마에 유난히 좀 많이 쏠림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좀 더 길게 보면은 오히려 이럴 때 우량주들이 더 싸게 거래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테마로 한번 수익을 내시고 주식이라는 게 이런 매력이 있구나라는 걸 느끼신 분들은 지금부터는 조금 더 분산해서 시야를 멀리 보고 좋은 주식, 여러 가지 좋은 주식들을 사모으는 타이밍으로 좀 삼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조금 더 긴 호흡에서 건전한 투자 쪽으로 좀 옮겨가는 과정들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NH투자증권의 김영환 투자전략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